블랙홀은 먹보에다가 거대한 청소기입니다. 탐욕스럽게 물질을 흡입하면서 점점 질량을 늘려서 힘을 키우죠. 블랙홀 근처로의 접근은 어떠한 우주선일지라도 피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블랙홀을 길들여서 우리를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게 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연 실현이 가능한 걸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원으로서의 블랙홀. 블랙홀은 우주의 심연에 숨어있는 몬스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중력의 이상현상을 길들여서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겠죠. 이미 블랙홀은 우리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중력 렌즈로 이용하면 매우 먼 곳의 천체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블랙홀이 우주 망원경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이 우리를 위한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큰 목표를 세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주선의 에너지원으로는 전혀 적절치 않을 듯한 태양광 패널보다 더 현실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일 바로 블랙홀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에도 불가능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펜로즈 과정. 1969년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로저 펜로즈는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법을 과학에 제안했습니다. 이 방법은 그의 이름을 따서 펜로즈 과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는 블랙홀에 물질을 던져 넣어 블랙홀의 에너지를 빼앗아버리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블랙홀의 구조와 움직임입니다. 블랙홀은 우주 안에서 중력이 극적으로 강한 곳으로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빛조차도 탈출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 영역이 블랙홀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렇게까지 심한 중력작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관측자가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경계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고요. 중력 반지름, 일명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에 의해 영역이 결정됩니다. 입자가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흐름은 모두 안쪽으로 향하고 밖으로 향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지한 블랙홀의 경우 사건의 지평선은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을 가진 구형이며 정지 한계와 일치합니다. 멀리 떨어진 관측자가 봤을 경우 정지 한계의 안쪽에서의 어떠한 물체도 정지한 것처럼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커 블랙홀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회전축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늘어난 것과 같은 형태가 되어 극부분은 수축된 상태가 되는데요. 이는 회전목마를 탔을 때 느끼는 효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심력이 인간을 회전목마 중심에서 떼어내 운동궤도를 넓히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무섭동 커 블랙홀의 경우 사건의 지평선과 정지 한계는 극에서만 일치하며 그 사이에는 소위 에르고라고 불리는 작용권이 존재합니다. 작용권 안으로 들어간 물체는 아직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체가 안으로 들어가면 나선을 그리며 사건의 지평선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점에서 물체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 한 조각은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른 한 조각은 작용권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 연료 소비와 기타 손실을 보충할 만큼의 여분의 에너지를 가지고 반출됩니다. 쓰레기를 실은 카트를 상상해 보세요. 이 카트가 작용권에 떨어져서 쓰레기를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던져 넣습니다.
카트 자체는 처음의 회전 속도를 넘어 가속화되어 다음 쓰레기를 싣기 위해 탈출합니다. 물론 이것은 펜로즈 과정을 대략적으로 유추한 것이지만 블랙홀의 회전 과정을 이용한 이론상의 발전소의 동작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전되지 않은 블랙홀에서 한 입자의 붕괴로 얻어지는 최대 에너지는 입자 질량의 20.7%가 되는데요.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물론 이러한 기술의 실현은 현재로서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미래의 인류는 블랙홀을 잘 길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슨 링. 블랙홀을 길들이는 또 다른 방법. 그것은 다이슨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이슨구는 1937년 SF 작가 올라프 스테플덴이 제안한 것으로 1960년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과학적 관점에서 전개한 우주공학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개념은 간단한데요. 항성으로부터 에너지를 채취하기 위해 그 별 주위에 포획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설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 주위에 다이슨구를 설치하려면 목성 질량에 필적하는 양의 자재가 필요한데 그만한 양의 자재를 대체 어디에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애매한 점들은 그 밖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블랙홀을 둘러싼 다이슨구도 마찬가지고요. 블랙홀은 항성과 같은 방사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강력한 에너지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물질의 부착 원반은 100만 도까지 뜨거워지니 훌륭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만의 국립세이카 대학 연구팀은 전자파뿐만 아니라 제트의 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에너지도 모으면 블랙홀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5배에 이를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블랙홀 주위에 전면적인 구체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다수의 포획 위성으로 구성된 다이슨 스웜 등 다양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금 당장의 지구인들에게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이슨구나 그와 유사한 것을 건설 가능할 만큼 발전된 다른 문명을 찾는 것은 가능할 거예요. 비전형적인 방사선을 바라는 이 물체들은 세티나 페르미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0개의 후보가 발견되었습니다. 단, 이것들이 인공 건조물일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블랙홀 폭탄. 여기까지 물체, 구체적으로는 입자가 작용권에 떨어져서 분열하면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튕겨져 나온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블랙홀을 거울로 된 다이슨구로 완전히 감싼다고 해보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안에 전자파 빔을 쏘면 그 빔은 작용권에 들어갔다가 증폭되어 밖으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파는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작용권으로 들어가고 또다시 증폭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다시 창문을 열고 몇 배로 증폭된 빔을 외부로 방출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에 약간의 에너지를 넣으면 증폭되어 돌아온다. 이건 마치 연구기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전자파의 증폭은 블랙홀의 회전 속도의 저하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전히 기술적인 이유를 제외한다면 이른바 블랙홀 폭탄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제 시간에 창문을 열지 못해 과잉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한다면 이 구조물 전체가 폭발해 초신성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블랙홀 엔진. 블랙홀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삼킬 뿐만 아니라 바깥 공간에도 입자를 방출한다. 1975년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효과는 블랙홀 증발 또는 호킹 복사라고 불리며 이론적으로는 중력장에 의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입자 반입자쌍이 실제로 생길 때 발생합니다. 한쪽 입자가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낙하하고 다른 한쪽은 블랙홀의 에너지 일부를 동반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만약 블랙홀이 복사 현상을 일으킨다면 이것을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낸 것이 SF 작가들입니다. 그들은 작품 속에 극소의 블랙홀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가설상의 블랙홀 엔진을 탑재한 우주선을 열심히 등장시키고 있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에 지나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조금 반론하자면요. 옛날에는 꿈일 뿐이라고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꽤 현실화되어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아이디어도 언젠가 실현되기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영상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 유튜브 교육 콘텐츠 확대를 위해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과는 잠시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